안녕하세요. 이병찬의 감성 책방 이병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책은 김지영 작가의 행복해지려는 관성입니다. 이 책은 김지영 작가님이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읽어보니까 정말 행복이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사소한 일상, 바로 곁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 책을 통해서 마음의 평온과 행복이 가득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책 김지영 작가의 행복해지려는 관성 일부분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각자의 계절. 꽃샘추위가 채 가시지 않은 4월 중순, 이맘때 지하철을 타면 아주 흥미로운 광경을 볼 수 있다. 니트에 얇은 패딩까지 덧입은 사람과 반팔 입은 사람이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 분명 같은 시공간임에도 두 개의 계절이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 그 와중에도 나는 꿋꿋이 패딩을 챙겨 입은 이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추위를 많이 타는 편이다. 절기상으로는 분명 봄인데 여전히 한기가 느껴지는 시기. 출근을 준비할 때면 옷장 앞에서 고민에 빠진다. 외투들을 훑어보고 집어드는 짧은 시간 동안 육체 안녕과 마음의 평안이라는 두 욕구 간 작은 교전이 벌어진다. 통상 승기를 잡는 것은 후자다. 4월에 패딩이라니 이상하게 보일 거야. 점심 먹으러 나갈 때 회사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겠지? 따위의 염려들이 추동하고 에이 오늘은 괜찮겠지 뭐 하는 낙관이 쐐기를 박는다. 패딩으로 향하는 두 손을 거두고 얇은 재킷을 챙겨 입는다. 하지만 싸늘한 바깥 공기를 마주하는 순간 여지없이 후회하고 마는 것이다. 종일 벌벌 떨다가 결국 다음날 몸져 누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몸소 체득한 이 단순한 진리를 나는 거의 매번 망각한다. 바들바들 떨 때만 해도 두 번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막상 선택의 순간이 되면 그래도 그건 좀 하며 남 눈치를 보는 것이다. 고작 외투 하나 고르는 일이 이렇다. 누구에게나 각자의 계절이 있다. 같은 온도, 같은 바람도 저마다 체감이 다르므로 누군가에게는 이미 온 계절이 누군가에게는 아직일 수 있다. 반팔 입은 사람에게는 이미 온 여름이 패딩 입은 사람에게는 한참 아득하듯 무리해서 타인의 계절에 맞추었다가는 병이 나기 십상이다. 그 대가가 고작 감기 정도라면 차라리 다행일까? 남 눈치 보느라 생애 크고 작은 관문과 선택에서 내 계절은 아랑곳하지 않고 남의 계절에 맞지 않은 옷을 입는다. 오늘도 내게는 바람이 차다. 아무래도 나의 봄은 좀 더 더디게 오려나 보다. 내일은 꼭 패딩을 입을 것이다. 그럼 내가 그랬듯 나의 패딩에 용기를 낸 또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계절을 찾아갈지도 모르는 일이다. 고작 외투 하나로 각자의 계절을 찾아가는 4월 패딩 연대가 이루어질지도. 있는 그대로의 내 얼굴을 사랑하는 법. 비가 퍼붓던 날 한 스튜디오를 찾았다. 오래전부터 기대해왔던 사진 촬영을 위해서였다. 천편일률적인 인공의 증명사진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찍어준다는 곳이었는데 예약 경쟁이 엄청나다는 후문에 지레 겁먹고 엄두를 못 내던 터였다. 그러던 어느 출근길 몇 장 남지 않은 달력을 보고 화들짝 놀라 예약을 알아봤다. 마침 운 좋게 대표 작가님 시간을 쟁취할 수 있었다. 여태껏 사진 한 장에는 지불해 본 적 없는 가격에 손이 후들거렸지만 코로나의 장마에 그 어느 때보다도 밀도 낮은 한 해를 보내고 있는 스스로에 대한 나름의 보상이었다. 오랜 기간 고민만 해오던 버킷리스트는 그렇게 찰나에 현실이 되었다. 마침내 당일 무려 휴가를 냈다. 퇴근 후 부랴부랴 땀에 젖은 모습을 담고 싶진 않았고 진정한 나라고 하면 비단 외관뿐만 아니라 의식도 조금은 안정되고 경건한 상태이고 싶었다. 오래 기다려온 선물에 대한 일종의
예의이기도 했다. 촬영 전 근처 카페에서 일기를 썼다. 사진 찍기 전 담고 싶은 이미지와 컬러에 대해 대화를 한다기에 그에 대한 답을 준비하고 싶었다. 한참을 썼다 지우기를 반복하다 결국 예의 낯설고 유명한 식당들처럼 전문가의 추천에 기대해보기로 했다. 작가님은 기대했듯 멋진 분이었고 기대 이상으로 진솔하게 대화를 이끌어 주셨다. 어떤 이미지를 남기고 싶으세요? 글쎄 모르겠어요. 성격이 밝은 편이라 원색에 맞을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그건 보여지는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 얼마간의 대화 끝에 촬영이 있었고 다시 대화가 이어졌다. 원색보다는 오히려 맑은 컬러가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대화 끝에 찾은 나의 컬러는 하늘색. 얼굴 중 고치고 싶으신 데 있으세요? 저 여기가 조금... 지금 이대로도 너무 좋아요. 강인한 이미지를 지니셨어요. 몇 번의 질문과 납득이 오갔고 질문이 거듭될수록 나는 왠지 내 얼굴의 구석구석이 조금씩 더 좋아졌다. 그리고 그 끝에서 생애 처음으로 이목구비 어느 하나 건드리지 않았지만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을 얻을 수 있었다. 자연 그들의 모습 중 가장 아름다운 찰나를 카메라에 담듯 있는 그대로의 내 얼굴 중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었다. 이렇게 보니 조금 못난 부분도 그런대로 좋아 보였다. 예쁘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의 그 모습이 더없이 자연스럽고 어엿했다. 세상에 같은 풍경 하나 없지만 제각각 의미와 매력이 있듯 모든 얼굴에는 각자의 삶과 생각과 개성이 녹아있다는 것을 태어나 처음 체험했다. 저기 걸려있는 사진을 보세요. 여기가 이래서 안 좋아 보이나요? 아니요, 너무 아름다우신데. 타인 얼굴의 개성에는 관대하면서 스스로의 얼굴의 비평균에는 얼마나 냉엄했던가. 이래서 마음이 안 들고 저래서 아쉬웠던 곳곳이 자연 보듯 작품 보듯 타인의 얼굴 보듯 대상화하니 오히려 더 아름답게 다가왔다. 그날의 경험은 단순히 사진 한 장을 찍기 위한 과정이 아닌 체험 그 자체였다. 여전히 휴대폰 생 카메라 속에 나는 낯설고 창피하다. 가능하면 갖은 필터와 보정 뒤로 숨고 싶고 외려 그 편이 더 친숙하기까지 하다. 그리고 그건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을수록 더욱 달라지기 어려운 사실일 것이다. 하지만 내 책상 위에 떡하니 놓여있는 그날, 있는 그대로의 나 중 가장 아름다운 장면을 나는 두고두고 기억할 것이다. 있는 그대로의 내 얼굴을 사랑하는 법. 그 방법을 알고 난 후에 나는 더 이상 전과 같을 수 없다. 힙하지 않아도 괜찮아. 왜 그거 있잖아요. 요즘 유행하는. 매달 한 번씩 참여하는 마케팅 독서 모임에 가면 토론 입에도 입보다 손이 더 바쁘다. 왜 나만 모르지? 요즘 핫하다는 브랜드, 인플루언서, 유행어가 노트 한 면을 가득 채운다. 그뿐인가? 직업이 직업인지라 매년 하반기에는 20대 트렌드를 주제로 하는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책상 위에는 Z세대 리포트 같은 류의 책들이 잔뜩 쌓여 있다. 어리지만은 않은 나이, 33. 어느덧 띠동갑이 성인이 되고 점점 공부하지 않으면 트렌드 따라잡기가 버거워지는 트렌드 변화보다 부동산 정책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나이가 되어버렸다. 이번 생이 처음이듯 이 나이도 처음이라 문득 모두가 을에 거쳐가는 감정인 걸까 궁금해진다. 내가 하는 것이 곧 요즘이던 것이던 20대 초반. 각종 리포트가 뭐라 해석하건 오늘 나의 하루가 실체이고 정답이던 때, 숨만 쉬어도 트렌드의 중심이던 그땐 트렌드 채집을 위해 별도의 에너지를 할애할 필요가 없었다. 어느 정도 변두리에 밀려난 지금 이 소외감이 낯설다 못해 조금은 멋쩍기까지 하다. 이렇게 조금씩 사회라는 스테이지의 주인공 역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겠구나. 고작 30대 초반에도 이러면 후에는 어떤 기분일까 생각하니 씁쓸함이 인다. 트렌드와 영감 포화 시대다. 직접 발품을 팔지 않더라도 인사이트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창구는 넘쳐난다. 나만 해도 팔로우한 계정과 구독하는 콘텐츠만 수십 수백 개 이른다.
다들 어쩌면 그리도 부지런한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열심히 기록하고 공유한다. 그리고 그 양질의 콘텐츠를 이용하는 대가는 구독과 좋아요면 족하다. 접근이 쉬운 만큼 혹시나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만만치 않다. 조금만 부지런히 떨면 수집이 가능하다는 것을 바꿔 말하면 트렌드 소외가 곧 게으름의 징표가 되었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타이핑보다 손글씨를 좋아하고 유튜브보다 종이책을 좋아한다. 경리단길의 힙한 카페도 좋지만 칠이 벗겨진 노포에서의 소주 한 잔을 더 좋아한다. 트렌디한 것도 좋지만 한결같이 그 자리에 있는 것들에게 어쩐지 더 정감이 간다. 변하는 것보다 변하지 않은 것을 더 좋아한다고 하면 누구보다 세상의 변화에 민감해야 하는 마케터로서의 직무유기일까? 라테를 파는 고루한 세대가 되고 싶지 않은 마음, 세상의 중심 물결로부터 멀어지고 싶지 않은 마음과 익숙한 세계 안에서만 게으를지언정 안락하게 머물고 싶은 마음이 어지러이 공존한다. 굳이 답을 찾자면 균형이겠지만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 그깟 거 모르면 어때 싶다가도 재미로 본 신조어 고사 낙제점에 어쩔 수 없는 옛날 사람임을 자각하며 시무룩해지고야 마는 것이 현실이니까. 그저 때때로 쏟아지는 트렌디함에 지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힙하지 않아도 괜찮아. 사회라는 스테이지 위, 트렌드라는 줄거리에서의 주인공은 못 되더라도 우리 각자가 그린 줄거리에서만큼은 언제든 주인공일 수 있을 테니까. 그저 오늘 나의 할 일은 내 몫의 줄거리를 성실하고 줏대 있게 써나가는 것이 아닐까. 당신의 일상을 바로잡는 힘. 왜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은가? 스스로가 뒤틀려 있다는 생각이 들 때, 끝도 없이 바닥으로 침잠하고 있다고 느낄 때, 모든 것이 실패한 것 같고 손쓸 수 없거나 그런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다고 여겨질 때, 증상이야 끝도 없이 열거할 수 있지만 최대한 객관적 용어를 빌려 정의하자면 무기력증, 더 나아가 가벼운 우울증 정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럴 때 나는 다이어리 한쪽에 부적처럼 새겨넣은 매뉴얼을 펼친다. 무기력을 극복하는 방법. 일종의 비상조치 매뉴얼인 셈이다. 대단한 것은 없지만 이 모든 증상을 단번에 털어버릴 수 있는 치트키인 여행의 처방이 불가한 요즘, 혹여 작은 도움이라도 될까 싶어 공유한다. 먼저 준비 운동은 출근 전 갖는 모닝 카페 타임이다. 원래도 힘들고 의욕이 없을 때는 특히 더 힘들지만 평소보다 딱 1시간만 일찍 일어나자. 그리고는 출근 전 잠시 근처 카페에 들르는 것이다. 집 사무실로는 안 되고 반드시 제3의 공간이어야만 한다. 아침 카페 특유의 분주하면서도 차분한 분위기가 있다. 커피 향기, 주문을 주고받고 커피를 내리는 소리, 책을 읽거나 신문을 보며 각자의 방식으로 하루를 준비하는 사람들. 차례로 감각을 끼운 뒤 마침내 따뜻한 커피까지 한 모금 하고 나면 다시 중심을 잡을 용기가 생겨난다. 뒤이어 핵심은 운동과 독서다. 평소 습관이 되어 있지 않다면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신용만으로도 충분하다. 헬스장을 찾아 땀을 뻘뻘 흘리는 그런 운동 말고 단 10분이라도 짬을 내 이동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걷기가 아닌 목적으로서의 걷기, 산책을 하는 것.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한 글자 한 글자 공부하듯 읽어나가는 그런 독서 말고 단 한 페이지만이라도 손으로는 종이의 질감을 느끼고 입으로는 문장의 리듬을 느끼는 것.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매일 조금씩이라도 걷고 읽는 것만으로도 일상은 그 정열을 바로잡는다. 여유가 된다면 활용점점으로 퇴근 후 요리를 추천한다. 귀갓길에 사서 들어가는 포장 음식, 배달 음식, 그도 아니면 가정 대체식으로 해결하던 끼니 대신 재료를 썰고 만지며 스스로를 위한 한 끼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다. TV를 켜도 휴대폰만 검색해도
각종 레시피가 넘쳐나는 요즘이니 크게 어려울 것은 없겠지만 영 자신이 없는 요알못이라도 걱정하지 마시라. 우리에게는 김치볶음밥이 있다. 산출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작더라도 무언가를 만들어 성취하는 과정과 스스로를 대접하는 의식 그 자체에 의미가 있다. 거리 곳곳에 코로나 심리상담 지원 현수막이 눈에 띈다. 감염에 대한 공포와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코로나 블루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요즘, 그 어느 때보다도 일상을 지키는 힘이 간절하다. 별것 아닌 줄 알았던 매일의 위대함을 날로 느끼는 시기이지만 그 오늘들을 바로잡는 힘은 의외로 사소한 것들로부터 비롯될 수 있다. 당신의 일상을 바로잡는 힘은 무엇인가? 그 이야기들도 잠옷 궁금하다. 마음 방학. 모든 게 엉망인 날이었다. 한 달 넘게 공들여 준비한 프로젝트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고 크고 작은 이슈들이 더해지자 스스로의 선택들에 대한 불신이 마음을 어지럽혔다. 만원 버스를 잡아 탄 퇴근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류장까지 잘못 내렸다. 걷기에는 멀고 택시를 잡기에는 가까웠고 다시 버스에 몸을 구겨 넣을 용기는 더더욱 없었다. 간신히 억누르고 있던 설움이 금방이라도 터져 나올 것만 같았다. 그때 길 건너로 순두부집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당장 집에 가서 마무리해야 할 일이 있었지만 내일 울더라도 지금 행복하고 싶었다. 마음속으로는 주문을 외듯 선언했다. 방학. 혈연한 표정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자리를 잡았다. 여기 순두부 하나랑 소주 하나 주세요. 실수 아닌 척, 의도한 시간인 척, 버스까지 잘못 내린 서러운 하루는 순식간에 맛있는 반주로 스스로를 위로하는 기특한 하루가 되었다. 그리고 그 위로를 동력 삼아 다음 날도 나는 울지 않았다. 마음 방학이라는 자체 제도를 가지고 있다. 그 말 그대로 마음에 방학을 주는 것인데 어느 날 문득 마음에 빨간불이 들어올 때 작전 타임을 외치듯 스스로 부여한다. 원칙은 간단하다. 바로 지금 여기서 행복할 것. 최대한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생각하고 싶은 것만 생각한다. 타인의 시선에 대한 염려도 미래에 대한 계획도 잠시 내려놓는다. 내일의 나에게 후일을 맡기고 오로지 지금 나의 기분만을 생각하는 철없는 이기주의자가 되어보는 것. 무엇을 하고 싶은지 먹고 싶은지 끊임없이 지금의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방법들을 묻는다. 어떤 마음방학에는 무례한 약속을 취소하고 도서관으로 향했다. 또 어떤 마음방학에는 휴가를 내고 경주로 떠났다. 하지만 대부분의 마음방학은 늦지막히 일어나 먹고 싶은 메뉴로 밥을 지어 먹고 읽고 싶었던 책을 보다가 달리기를 하고 돌아와 보고 싶었던 영화를 보며 맥주를 마시는 것으로 마무리가 된다. 해야 하는 일에 부채감에 밀어놓았던 하고 싶은 일들에게 기꺼이 일상의 자리를 내어준다. 지극히 사소하지만 나를 웃게 하는 것들, 이렇게 좋아하는 것들로만 채우는 시간은 시든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는다. 삶에 애정을 환기시키고 삶과 나를 화해시킨다. 마음방학은 생의 주인공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일이다. 자신을 둘러싼 모든 기대와 의무를 의식적으로 거두어내고 작은 판단부터 온전히 스스로의 행복을 위해 내려봄으로써 삶의 부침에 이리저리 틀어진 행복의 기준점을 다시 나로 맞추는 일이다. 이 간헐적이고 사소한 이기적 선택들이 모여 삶의 행로를 조금 더 나의 행복을 위하는 방향으로 조율해 나갈 것을 믿는다. 이와 비슷한 자신만의 제도를 가지고 있는 이들은 몇 알고 있다. 혹자는 평화의 날, 혹자는 파업이라고 부를 뿐 그 취지는 같다. 일상에서 변칙을 허용하는 일종의 치팅데이인 셈이다. 그러니 오늘 유난히 엉망인 하루라면 마음에 방학을 부여해보자. 터널 안에는 터널을 볼 수 없다. 한 발자국 벗어나 관망하는 시간 속에서 다시금 확연하게 될 것이다.
사실은 바로 지금 여기서 행복할 수 있음을. 네, 김지영 작가의 행복해지려는 관성 일부분을 낭독해드렸습니다. 어떻게 잘 들어주셨나요? 행복은 우리의 일상 속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이 참 인상적이죠. 이번 낭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일상의 행복을 찾아 마음의 평안과 아름다운 미소로 삶을 가득 채우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병찬의 감성책방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른 좋은 책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